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국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자, 방금 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자, 오늘 이 유판사를 고발한 보수단체를 대표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왜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서를 길게 썼는데 그 안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대 파란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대법원도 앞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만큼 이번 유창훈 부장판사의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배당할지 아니면 그냥 묵살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태우 변호사의 오늘 기자회견은 앞으로 법원이 이런 정치인의 영장 집행에 좀 더 사려 깊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미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영장 기각이 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가, 언론인,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비판해 왔습니다. 이번 대검찰청의 유판사를 고발한 것은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그리고 경기도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그 이유서만 읽어보더라도 범죄 혐의가 무죄라고 소명된 것은 아닙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곧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마음속은 복잡할 겁니다. 자, 재판부 스스로가 소명됐다거나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혐의들에 대해 당대표직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불구속한 게 직권남용이라고 유판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말합니다. 해외의 법 왜곡죄 사례를 들어 법관의 판결 역시 무풍지대에 있을 수 없다고 됐습니다. 자,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 판결은 정말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자유대한호국단 법률 대리인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대검찰청을 찾아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호국단 측은 유 부장판사의 9월 27일자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사실의 실체 발견을 위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무시하고 마치 재판 단계인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만을 강조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국단 측은 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해 위법하고 셋째로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범죄 소명과 핵심 증인에 대한 관련자의 증언 번복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를 부정해 불법적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검사사건 관련 선거재판의 재심 여부를 가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선출직 정치인인 피고발인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염려에 관한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해 직권행사의 외관만 있을 뿐 재판의 실질이 붕괴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유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목적 자체를 혼동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유판사와 같이 목적을 설정한다면 대체 얼마나 더 큰 범죄 혐의에 얼마나 더 확정적으로 범죄가 증명되고 얼마나 더 위증교사 및 핵심 증인에 대한
진술번복 개입과 같은 노골적 행위가 더해지며 피의자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위법한 행동의 유인이 되는 정도가 얼마나 더 커져야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필요를 극복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느냐.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의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헌법이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다는 이걸 무너뜨렸다. 야당 대표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그런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제정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8조 1항 3, 4, 5는 피의자 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속영장의 기준으로 정한다. 유 판사는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측근의 증언에 개입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그가 야당 대표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법령의 일종인 대법 예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호흡당과 도 변호사는 자체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그 후 폭풍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추석 민심,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구속영장, 이러니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무튼 앞으로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도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